네, 다음 이제 16강 표현대리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표현대리가 16강과 17강, 2강에 지금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복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정독을 하고 다시 또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라는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14조에서 대리인이 가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하는 걸 받는 것은 수동대리,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는 법정대리, 대리권, 수권에 의한 것은 임의대리,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어떠한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냐면요.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가지고 그 효과가 법률에게 본인에게 귀속될 수가 있는 유권대리라는 게 있고요. 무권대리,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권대리. 네, 무권대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 무권대리가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대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빼버린 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협의의 무권대리다.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대리도 어떻다는 겁니까? 무권대리라는 겁니다. 표현대리. 그런데 이 표현대리는 보니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표현이 됐다. 즉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외관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대리권 있는 듯한 이 외관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다. 원인 제공. 그랬고 상대방은 이 외관을 믿었다. 그리고 잘못이 없다. 즉 신뢰를 했는데 선의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신뢰를 했고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 친구가 선의 무과실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한 너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이제 표현대리입니다. 근데 상당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 보면은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이 부동산 가지고 가서 대출을 좀 받아달라. 즉 그 말은 병한테 가가지고요. 저당권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라는 애가 아예 그냥 매매를 해봐가지고요. 애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처분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보면은요. 을은 소유권, 양도, 소유권을 넘겨줄 권한 자체는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갑이 원인 제공을 했죠.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대리권을 줌으로써 이런 사고칠놈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요. 애한테 지금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마치 저당권 설정하려고 해도요. 등기 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임장이라든지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등기 관련 서류들도 다 필요하고요. 그런 걸 주게 되니까 이 병이라는 애가 얘한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선의 무과실이라면 희생을 시킵니다. 본인을.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너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그 말은 만약에 가가지고 1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돈 받고 얘한테 넘겨주라는 겁니다. 넘겨주라. 그럴 때 이 원인 제공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요.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5조, 다음에 126조, 다음 129조. 그럴 때 표현대리를 공부를 할 때는요. 이 숫자 자체도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주시는 게 좋다. 그랬고 일단은 그러면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의의.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하에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민법은 표현대리로서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 하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대리, 다른 하나는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담보대출 받아오라 했다. 그런데 처분을 냈을 때, 양도를 냈을 때. 다음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만 표현들이가 인정이 됩니다. 2번 표현들이의 일반적 성립 요건 및 효과와 연관 문제들. 표현들이의 성립 요건과 효과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개개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각 유형의 표현들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립요건 및 효과 이거를 공부를 해두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뒷부분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뒤에 17강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세 가지의 형태는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편리한 것들, 네, 이러한 것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절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 사, 무.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확가적사 있었죠. 적법성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때는 표현 대리가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때도 표현 대리가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라는 건데 강행법규에 위반돼 가지고 무효인 것, 적법하지 않은 것을 책임져서 이행해라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데 그거를 책임져라, 본인이 이행을 해라 이런 말들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무권대리로 무효인 거, 무권대리. 그 무권대리 여기는 지금 협의의 무권대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무권처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를 공부할 때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의무부담행위 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필요 없다. 그러나 6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려고 할 때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권처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을요,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러면 이 위조된 등기니까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인 을 해가지고요. 병한테 파는 겁니다. 파는 거.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로 무권처분.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표현 대리도요. 대리입니다. 대리.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대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을 자신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의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런데 무권처분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팔아먹는 방법이 있고 이처럼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장을 위조하는 겁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대리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위임장 위조. 이거는 등기 관련 서류 위조. 줄여서 등기 위조. 요거는 지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위임장을 위조를 한 건데 조금 전에 표현대리 개념에서 본인이 일정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을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없습니다. 을이 그냥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사고 친 겁니다. 그러므로 무권대리로서 무효일 때에도요.
절대 표현 대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18강에서 배우게 될 이거는 협의의 무권 대리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 해가지고요. 1번에 강행법규 위반됐다. 절대 표현대리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일일세 위반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2번 무권대리와 무권처분은 오직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만 유효가 되는 것이지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전혀 없다.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보시면은요. 소송에서 의뢰 무권대리인 병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 계약의 효과가 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할 뿐 표현대리의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는데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네, 이 말은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조금 전에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출 좀 받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줬고요. 대리권을 줬고 그 다음에 병이 가가지고 얘한테 아예 매매를 하고 처분을 했다. 그때는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가령 선의 무과실이면. 그런데 병이라는 애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 거냐면 표현대리라고 말하지 않고 감 너는 을에게 대리권을 줬잖아 라고 해가지고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잖아 라고 유권대리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유권대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하라고 대리권 줬지 이거 매도하라고 대리권 주지는 않았죠.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표현대리를 주장을 하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요. 본인이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병은 유권대리라고 감 너는 을에게 이걸 매도하라고 대리권을 줬잖아 라고만 주장을 하면은요. 유권대리만 판단을 하지 아무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장하지 않는 표현대리는 절대 판단을 안 해줍니다. 표현대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 병의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요. 표현대리도 판단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유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표현대리는요. 없는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주장 속에 없다라는 주장은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있다라는 주장 속에 없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우리 기출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해주니까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일반적 효과 작은 동그라미 1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책임을 져라.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는가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게 되면요. 갑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을 지라는 것은 의리한 이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이행하는 책임을 져라. 그러므로 만약에 병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하는 거지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두시면 되냐면 전적인 이행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10층 건물이어가지고요. 10층 건물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이거 소유권 그대로 넘겨주는 거지. A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8층 쪼개가지고 2층은 쪼개고 8층만 소유권을 넘겨준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대로 10층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10층 그대로 소유권 넘겨주는 거지 8층으로 건물 쪼개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연관 문제들 나와 있는데요. 표현들은 길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자와 사실행위가 나와 있죠. 사자와 사실행위. 사자는 되고요. 사실행위는 안 됩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있으니까 사자는 되고 사실행위는 안 된다. 사실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요. 우리가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사자 한 마리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MGM 영화사에서 만든 그 영화가 되겠죠. 거기서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사자는 되고 사실행위는 안 된다. 그러면 사실행위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우리 판례 사안에서 전직 그 증권회사 지점장을 하시던 분이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그 상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걸 위임했느냐. 투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상담 이런 걸 맡겼는데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되고 사실행위는 안 된다. 사자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부분만 보면 민법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이걸 기본대리권에서는 권한 초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 어떤 거냐? 갑을 나와 있고요. 병. 그럴 때 대리에서는 이 상대방이요. 조문에는 상대방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제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원래는 제3자라는 건 당사자 이외의자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 표현대리 제3자는요. 병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이 전득자. 얘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 중에서 제3자라 함은 당의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를 하고요.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3번에 표현대리 규정에 중복 적용 나와 있고요. 가로에 보시면 해고의 앙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가 더 엿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강의에서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복 적용을 긍정한다. 더 엿먹어라. 그 제목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복대리에서 표현대리 나오고요. 5번에 법정대리에서 표현대리 나오죠. 그러면 다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릴 때 복스러운 복대리. 왜 복스럽느냐? 복대리 나오면 표현대리 다 됩니다. 복스러운 법정대리 이야기 나오면 표현대리가 다 성립을 긍정을 했으니까 된다라고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